네, 이번 영상에서는 베리어블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원리, 그리고 베리어블 종류별로 적용하는 방법과 디태치하는 방법을 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스타일과 베리어블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참조와 그리고 모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쭉 볼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스타일과 베리어블의 차이점입니다. 이 스타일과 베리어블이 어떤 디자인 속성을 등록해서 화면에 적용하고 사용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는 사용 맥락의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맥락?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신다면 일단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색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컬러를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디자이너가 등록을 하죠. 그리고 화면에 적용할 땐 어떻게 하나요? 디자이너가 이 적용하는 부분들을 임의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이 컬러는 버튼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때부터 이 디자인 속성을 목적에 따라서 쪼개서 이름을 붙여주고 등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블루 500이라는 컬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은 같은 거지만 버튼이 호버되었을 때 사용하는 거야. 혹은 이 컬러는 면에 적용하는 거야. 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을 쪼개서 등록을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위치에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차이점은 스타일은 이 그림자와 같은 이펙트나 그라디언트처럼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가는 다중 속성을 지원을 하지만 베리어블은 단일 속성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나 그라디언트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폰트 스타일을 지원을 하지만 베리어블은 폰트 스타일을 지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스타일은 베리어블과 스타일 하위에 참조를 할 수 없지만 베리어블은 스타일과 베리어블 하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근데 이게 어떻게 참조를 한다라는 건지 좀 궁금하실 텐데 다음 장표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을 보면 스타일은 컬러 칩이 동그라미로 표현되고 베리어블은 네모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적용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없지만 베리어블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록에만 적용돼야 하는 컬러라면 스트록 부분만 체크를 하면 적용할 때 스트록 탭에서만 그 컬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본 세 가지는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조에 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베리어블은 스타일 베리어블 하위에 참조가 가능하지만 스타일은 불가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등록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컬렉션에 참조용 베리어블 하나를 등록을 해볼게요. 그냥 테스트니까 참조용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임의의 컬러를 하나를 등록을 할게요. 그리고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또 컬러를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시멘틱 또는 시멘틱 베리어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밸류 부분을 눌러서 창을 띄워보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까 저희가 등록했던 참조용 베리어블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참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쓰냐라고 본다면 일단 여기서 이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네모 칩에다가 스타일 창을 열어서 시멘틱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멘틱 단계에서 한 것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참조용으로 만들었던 이 베리어블의 컬러 값을 한번 바꿔보면 지금 연결된 것들이 다 수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프라이머리도 실제로 한다면 하나의 컬렉션을 더 만들어서 또 하위에 참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참조라고 하고, 베리어블은 이렇게 베리어블 하위에 참조를 하거나 혹은 스타일을 등록할 때 이 스타일의 값으로 베리어블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reate 스타일 하면 스타일 하위에 이렇게 베리어블이 참조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스타일은 베리어블이나 다른 스타일 아래에 참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스타일 창을 열고 아래 프로퍼티에서 이 스타일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참조가 되지 않고 그냥 꺼져버리죠.
에서 참조가 되지 않고 베리어블 창에서도 열어보면 스타일을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조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창을 열었을 때 보시면 지금 컬러 칩이 네모난 것과 동그란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네모난 것은 베리어블이고 동그란 것은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칩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베리어블을 열었을 때 이 창에서 제가 이 필터 모양을 눌러서 보면 아래에 컬러 스코핑이라고 보이시나요?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면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거라면 프레임, 쉐이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참조용 베리어블이라는 게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는 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컬러를 선택하고 이 베리어블 창을 열어보면 아까 참조용 베리어블이 뜨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배우지 않았는데 좀 이런 거 배워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타일과 베리어블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베리어블 스타일 그러면은 차이는 알겠는데 어떤 거부터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거는 피그마에서 추천하는 방법인데, 반복되는 단일 속성은 베리어블을 쓰시고 반복되는 것들 중에 다중 속성, 예를 들어서 이펙트나 아니면은 그라디언트 같은 것들은 스타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피그마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리어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베리어블 구조는 크게 컬렉션, 모드, 그룹,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보기 전에 한번 이제 위계로 한번 살펴보면 컬렉션이라는 게 가장 큰 단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드는 각각의 속성 값을 모드에 맞게 설정을 해두고 그거를 전환해가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드 아래에 이 베리어블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냥 아까 제가 컬러 등록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그냥 하나의 컬러 값이나 혹은 라운드 값이라고 한다면 이 라운드 값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 아래에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그룹핑하면 나눠서 보여지는데 이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보기 전에 가장 왼쪽 상단이 컬렉션, 그리고 2번 이렇게 표시된 게 그룹 처리하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KR, EN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하나하나의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등록된 하나하나의 변수, 이 베리어블이 4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리어블 보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로컬 베리어블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필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켜집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에 가장 큰 단위가 컬렉션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변수가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모드 1, 모드 2로 바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드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두고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게 이렇게 등록을 하고 모드별로 전환해가면서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각각의 베리어블을 선택한 채로 Shift를 누른 채로 쭉쭉 선택하고 우클릭 New Group with Selection 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에 적용되는 컬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룹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를 더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하위 뎁스에 넣으실 수도 있고 그냥 각각의 또 다른 그룹으로 해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룹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그룹을 쓰지 않으실 때는 우클릭 언그룹 처리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컬렉션의 경우 왼쪽 상단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 컬렉션을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베리어블, 변수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 모드를 쓴다면 오른쪽에 플러스 눌러서 모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프로 버전 이상이셔야 이렇게 모드 추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리어블 구조도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우선 아까 제가 이제 이 로컬 베리어블 창을 켰었죠. 그래서 이 로컬 베리어블 창을 켜서 베리어블을 등록하고 그리고 화면에 적용한 다음에 모드를 전환해가며 테스트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1, 2, 3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스타일 쓰셨던 분들이라면 스타일과 적용하는 방법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이제 화면을 켜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로컬 베리어블은 아래에 크리에이트 베리어블을 눌러서 각각 원하는 변수를 선택해서 등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고 만약에 등록을 했다면 지금 여기가 이미지인데 화면에서 적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이 스타일 아이콘을 누르셔서 창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침 모양으로 뜨죠. 그래서 이게 베리어블이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각각의 베리어블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리어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어블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컬러, 넘버, 스트링, 불림 베리어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컬러는 말 그대로 그냥 객체의 색상에 적용되는 베리어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버는 적용처가 정말 많은데 그냥 숫자 텍스트에도 적용되기도 하고 코너 레디우스나 혹은 너비값, 높이값 이런 데도 베리어블을 다 적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에서 이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간격이나 뭐 패딩 같은 부분에 또 넘버 베리어블 적용하실 수 있고 그리드, 투명도, 이펙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베리어블은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이 되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버전 프로덕트와 그리고 미국 버전 프로덕트가 있다면 언어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모드를 전환함에 따라서 바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스트링 베리어블이고요. 불림 베리어블은 특정 객체를 모드에 따라서 노출, 비노출 처리하거나 혹은 A 또는 B가 노출 처리되게끔 하는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쭉 한번 설명드려도 바로 와닿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베리어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 베리어블 먼저 살펴볼게요. 이 컬러 베리어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텍스트 색깔, 뭐 면 색깔 이런 데 적용되는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하시는 방법은 베리어블을 등록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필 메뉴에서 스타일 창을 열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랑 한번 오른쪽에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실 건데 일단 로컬 베리어블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지우셨다면 컬렉션을 그냥 카드, 베리어블, 테스트 이렇게 하나를 등록을 하시고 여기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버튼을 눌러서 컬러 등록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배경 Shift 엔터 눌러서 복사 하나 하고 하나는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반복되는 것은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배경 색깔에 이 카드 색깔을 찍어 오시고 그리고 텍스트는 뭐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찍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만 두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모드를 추가하고 모드 2에서는 그냥 색깔 원하는 배경색과 텍스트 색깔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카드 베리어블 테스트에 모드 1, 모드 2가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면 창을 끄시고 화면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 이 카드 면에 카드 전체를 선택하시고 스타일 창을 열어서 배경 베리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선택해서 필, 스타일 창, 텍스트를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칩 형태로 뜨면서 연결되었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했다면 이 아이를 하나를 복사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토큰 모양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토큰 모양 아이콘을 딱 눌러보시면 로컬 베리어블의 카드 베리어블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드 2로 바꿔보시면 아까 등록한 두 번째 색상이 뜨죠. 그래서 전환 한번 다시 해보면 이렇게 미리 세팅한 값을 불러와서 모드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베리어블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볼 베리어블은 스트링 베리어블입니다. 스트링 베리어블은 말 그대로 텍스트 컨텐츠에 적용되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간혹 뭐 타이포 지원되냐고 말씀하시는데 타이포 속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컨텐츠, 그러니까 내용 자체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같이 적용해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서 함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컬 베리어블 창을 켜셔서 같은 카드 베리어블 테스트 컬렉션에 등록을 해볼게요. 일단 크리에이트 베리어블을 누르시고 스트링 누르신 다음에 모드에서 첫 번째 hide I'm p2 라고 하시고 두 번째 모드 2에서 텍스트는 근데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드에서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등록이 되셨다면 창을 끄고 다시 hide I'm p2 라고 된 부분을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텍스트 베리어블이니까 텍스트 속성에서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속성 창을 보시면 이렇게 또 토큰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고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칩 모양으로 뜨죠.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마찬가지로 카드 선택하신 상태에서 레이어, 베리어블 모양, 모드 2 선택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컨텐츠에 연결해 놓으면 모드별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스트링 베리어블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스트링 베리어블을 잘 쓰시면 좋은 이유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이핑 하실 때 베리언트에 이 스트링을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토타이핑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 스트링 베리어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불린 베리어블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불린이라는 말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제 프로퍼티에서 나왔었는데 프로퍼티에서 true 또는 false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불린 베리어블도 마찬가지로 UI에서 특정 요소를 노출하거나 비노출 처리해야 할 때 쓰거나 혹은 모드 A 또는 모드 B가 노출되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아마 저랑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참고로 이 불린 베리어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리언트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이 밸류 값은 반드시 그리고 컴포넌트 세트로 만들었을 때 true 또는 false로 되어 있어야 이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금 두 개의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컴포넌트 아이콘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 중앙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베리언트 세트가 될 텐데요. 반드시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 불린 베리어블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true, 그리고 두 번째 false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로컬 베리어블즈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불린 베리어블을 등록해 볼게요. 그래서 기본 모드에서는 true가 노출되게끔 해줄 거고요. 모드 2에서는 false가 노출되게끔 해줄게요. 기본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베리언트 그룹을 만든 카드 하나를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하셔서 꺼내오면 지금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프로퍼티 되어 있고 토글이 있죠. 그럼 제대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혹시나 이 토글이 뜨지 않는다면 true와 false를 제대로 입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띄어쓰기나 공백이 들어가도 이렇게 이제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카드 선택해서 이 커서를 대보면 지금 육각형 모양 뜨죠. 그래서 요 토큰 모양 선택하고 불린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렇게 지금 침 모양으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레이어에서 이 토큰 모양 열어서 베리어블 테스트 모드 2라고 바꿔보면 이 카드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묶었던 true, false 값이 모드에 따라서 지금 아까 제가 모드 1에서는 true, 모드 2에서는 false로 노출되게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요 지금 다시 한번 전환해보면 모드에 따라서 상태값이 true 또는 false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이라는 true, false 버튼을 여기 카드에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드를 바꿀 때마다 각각 적용했던 상태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베리어블은 넘버 베리어블입니다. 넘버 베리어블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베리어블인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카드의 이 코너 둥글기 값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컬 베리어블 창을 열어서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넘버 베리어블을 선택하시고 모드 1에선 24, 모드 2에선 48로 노출되도록 등록해 보세요. 등록을 하셨다면 창을 끄고 여기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이 레디우스 값을 열어서 넘버라는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레디우스 창에서 여기 지금 토큰 모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연결하셨다면 하나를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하시고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레이어에서 카드 베리어블 테스트 모드 2라고 선택을 하시면 둥글기 값이 변한 게 보이시죠? 48이라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넘버 베리어블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 넘버 베리어블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오토 레이아웃이라던가 너비값, 높이값 이런 데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 적용하실 수가 있고, 베리어블 적용하시고 나서 쓰지 않는 것들은 디태치를 하셔야 될 텐데 디태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베리어블을 적용한 것들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컬러 베리어블부터 볼게요. 컬러 베리어블은 선택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칩으로 되어 있고 클립 모양이 뜨죠. 스타일을 디태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디태치가 되고요. 스트링 베리어블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텍스트에서 지금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칩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클립 딱 선택하셔서 디태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디태치 하실 수가 있고, 불린 베리어블은 지금 컴포넌트 아래에 이렇게 불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립 눌러서 디태치 처리하시면 되고, 넘버 베리어블은 다른 베리어블과는 조금 다른데 지금 여기 4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칩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커서를 딱 선택하시고 백스페이스를 딱 누르시면 칩이 사라지면서 자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디태치가 된 거라서 넘버 베리어블은 이런 방식으로 디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베리어블 쓰시다 보면 아마도 한두 개를 연결하는 게 아닐 거라서 디태치 하실 때 플러그인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지만 제가 개발한 것 중에 디태치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각각의 베리어블을 디태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베리어블을 한 번에 디태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깨알 같은 홍보 참고 부탁드리고, 요런 플러그인이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몇 가지만 더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 베리어블 아까 저희가 모드를 배웠었죠. 여러 가지 이제 모드에 맞는 경우의 수를 등록을 해놓고 전환해 가면서 쓰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베리어블로 다크, 라이트 모드 전환해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제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저희가 등록하고 모드 1, 2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모드 1, 2에서 컬러를
각각에 맞는 컬러를 등록하는 거예요. 라이트 모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배경 색깔의 흰색, 뭐 텍스트 까만색, 뭐 여기 지금 등록된 뭐 버튼 색깔 같은 것도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하시고서 모드 2에는 다크 모드에 적용되는 색상들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이 화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셀렉션 컬러즈에서 여기 지금 스타일 창 열어서 이런 거 등록하시면 되겠죠. 연결하시면 되겠죠. 연결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레이어 창 열어서 했던 것처럼 모드를 전환했을 때 다크, 라이트에서 정확하게 색상이 표기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볼 텐데 일단 저희가 아까 이제 이 베리어블들을 할 때는 전체 프레임을 선택해서 바꾸면 아래에 있는 베리어블의 모드들이 자동으로 바뀌었었죠. 네,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궁금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됐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속성들이 다 오토라는 모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프레임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카드의 예를 보면요. 텍스트 색상을 연결해놓고 배경까지 연결했을 때 모드 1, 2를 전환하면 아래에 있는 텍스트도 같이 바뀌었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레이어에서 베리어블 텍스트 모드를 보면 오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의 모드가 바뀌었을 때 아래에 있는 속성들이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과 섹션 모두 다 해당되는 건데 이 프레임과 섹션에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왼쪽은 iOS 오른쪽은 안드로이드라고 설정을 할게요. 지금 참고로 이 섹션이나 프레임 아래에 어떤 베리어블이 적용된 요소가 있어야 이렇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안드로이드라고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레이어에서 컬렉션 오토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 가로치고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섹션에 프레임을 넣었을 때는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로 뜨는 거고 왼쪽에 iOS 쪽으로 옮기면 iOS용 인터페이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미리 베리어블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위에 있는 프레임이 모드가 오토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습 예제에서 이런 비슷한 예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베리어블만 적용한 것은 아니고 넘버, 불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이것도 예제 만들 때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미션을 또 드릴게요. 네, 미션 첫 번째. 수업을 완주했다면 정답을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베리어블의 종류는 n가지이고 부모 프레임의 모드를 따라가는 상태를 땡땡 모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을 아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불린 베리어블은 요소를 비노출, 노출 처리하거나 모드에 따라서 A 또는 B 상태로 노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리어블을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